저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 촬영합니다. 10시 다 넘었거든요. 11시 다 됐습니다. 간만에 11시에 찍습니다. 요즘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미싱 작업을 하면서 천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기도 많이 남고 원단이 많이 또 처치 곤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천들이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간만에 공개도 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작업대 현황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앞치마 주문받아 놔가지고 낮에 잠깐 해놨고요. 하는 김에 또 앞치마도 2개씩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주머니 감은 1개 더 해놨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천 남은 거는 또 이렇게 카드 지급할 거라고 좀 재단 좀 해놨고요. 나머지는 요건 또 컵받침 하려고 꺼내놨는데 기운이 안 따라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하고 싶은 기분이 들면 그때 할 거고, 여기는 원래 제가 플리마켓 나갈 거라고 요거를 구입을 했죠. 근데 보다시피 완전 수납장이 됐습니다. 8만 원짜리 수납장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남은 천들을 이 안에 이제 좀 넣어놨거든요. 어느 정도 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직 뭐 그대로고, 여기 정리 좀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원래 천이 좀 많았었는데 여기 꽉꽉 차던 거를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좀 비었습니다. 한 50% 정도 비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의 뭐 50% 정도는 정리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저렇게 소소하게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도 이제 꺼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요즘은 어머니께서 좀 해주고 계세요. 저는 낮에는 좀 혼자서 이제 주방 보고 여러모로 뭐 주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가족끼리 같이 갈 밥집 알아보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제가 요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다고 요즘 조금, 요건 어머니한테 요즘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니 작품입니다. 요거 이건 선배님이 주신 원단입니다. 예, 이쁘죠? 이런 거랑 또 이렇게 지금 남는 부속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는 저희끼리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요거 붕어라 합니까? 이거를 붕어를 안 달고 이거 디링만 달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홀 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하든지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하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끼리는 나눴고요. 이 뭐야? 손님분들이 보고 이제 올려놓으신가 봐요. 그래갖고 앞치마 만들어 놓았던 거, 그 다음에 또 원단들 남는 걸로 또 찾아보니까 토마토가 또 있어서 토마토를 또 했고, 이런 거는 조금 또 재단해놓고 제가 막 6개월 이상 뭐 내팽겨둔 그런 원단들입니다. 재단을 해놓고 어머니께서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단함 공개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빼곡했어요. 여기가 이제 지금 한 10cm 정도는 자리 남았거든요. 그럼 한 5분의 1 정도는 썼다, 그쵸? 한 5분의 1 정도는 쓴 것 같고요. 옆에도 있거든요. 옆에도 초토화입니다. 초토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반 정도 비었어요. 심지 같은 거는 어차피 쓰니까요. 여기도 조금 초토화죠. 그래갖고 전체 원단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10%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쓸 게 많고, 어때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달 정도 작업했는데 저 정도밖에 못 썼어요. 물론 이게 방석도 작업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러면 거짓 뭐 1년, 2년 정도 진짜 원단 안 사도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그런 게 조금 계산이 되죠. 이게 하기 전에 계산이 되고, 원단도 나중에 보면은 제가 자동차 이제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자동차 이런 거 탈 것 좋아합니다. 그쵸? 그래서 새로운 거 보면 또 사고 싶고, 기계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신형 보면 또 사고 싶죠.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제 저런 거 지금 계산이 끝났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재차해야 돼요.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그만두면은 또 생각이 좀 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근데 좀 저런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 원단 이렇게 쫙 쌓아 놓으시고 처치곤란, 처치곤란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걸 진짜 다시 한다 그러면 미싱도요. 미싱도 이게 대충 이제 기법을 어느 정도 아니까 중공업을 처음부터 그냥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A16으로 뭐 지금처럼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기 A16 한 개 돌리고, 저기 뭐고 저 킬트 미싱 F420 저거 돌리고, 뭐 저 조합도 괜찮아요. 저 조합도 괜찮고, 아예 그냥 중고로 사서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대만 사라 하면은 그래도 F420이 마음에는 가긴 해요. 근데 중공업이 좀 빠르긴 합니다. 실력이 올라갈수록 중공업을 조금 찾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중공업을 그러면 써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옛날에 그 샌드메이드 페어 가가지고 죽기 거를 한번 썼는데 진짜 신세계였거든요. 너무 조용하고 사절이 일단 빠르고. 근데 공장형으로 돌릴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소형이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좀 더 좋거든요. 컴팩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음도 덜 나고 기능도 있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킬트 미싱으로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중공업이 원래 기본 금액이 저거보다 더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고, 킬트 미싱은 그래도 할인 받아서 저는 이제 130 정도에 구입을 했고, 중공업은 180은 줘야 됩니다. 금액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A16까지 한 대 더 구매를 해서 이제 두 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한 개는 또 사무실에 놔두고, 한 개는 저기 이제 뭐 집에 놔두든지, 오피스텔 같은 데 제가 자취를 하면 거기 놔두든지. 그러니까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다시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좀 저거 한 개로 A16으로 한 개 뭐 울면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 성능 좋죠. 다 됩니다. 다 되고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때 선택지가 그렇게 있지만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다. 근데 진짜 살림용으로 살 것 같다 하면은 그냥 20만 원짜리 핑크 미싱이나 아니면 아예 중고로 사는 것도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가게에서 쓰고 돌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거고요. 집에서 쓰는 거면 진짜 어차피 어쩌다 한번 하는 거를 비싼 걸 살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수선집 맡기든지. 자, 그 다음에 원단은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이쁘네, 할인하네, 그러면 계속 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일단 망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계속 쌓입니다. 그렇죠?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팔려야 이거를 계속 사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신제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재밌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안리에서 제가 장사할 때, 그러니까 이제 플리마켓으로 하루 밖에서 장사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관광지 상권이 아니고 매일 오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타지에서 저희 동네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 왔다 그러면 나가는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튼 계속 원단을 계속 줄어들게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죠. 그렇죠? 일단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러니까 지역 특성상 사람이 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희 집까지는. 저 밑에 이제 왕당집이라든지 저런 데는 이제 방송도 타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좀 제가 거기서 밥도 먹어봤지만, 그러니까 외지에서도 쉽게 바로 옆에 주차를 하시고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 집까지는 좀 사실 거리가 차를 타고도 한 3분 정도는 또 올라와야 되고, 주차 요건도 조금 애매합니다. 거기다가 좀 뭡니까 이제
카페다 보니까 저희 집은 좀 사실 동네 카페 위주입니다. 요즘 조금은 좀 대형 카페들이 더 맛있어 보이는 데가 더 많죠. 금액도 좀 그렇게 안 비싸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유동인구는 제가 어떻게 뭐 조정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잘 못 내서 그렇겠죠. 그 광고에 돈을 안 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단이 그렇게까지는 이제 소비가 활발하진 않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밖에 나가서 차라리 그냥 플리마켓하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바로 소진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진짜 몇몇 고생만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면 그럴 것 같고 원단을 사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판매가 3만 원치만 되잖아요. 그러면 딱 3만 원치만 사고요. 그냥 진짜 부업 삼아서 그렇게 하면 정말로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저번 달은 오늘 원단에서 원단을 한 4, 5만 원 정도치만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뭐 크리스마스 원단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구입하면서 신상품 몇 개 좀 담아보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판매된 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있고 저기 뭐 테이블보로 쓰고 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단 사장님 좀 도와주는 느낌도 있죠. 근데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안감은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막기로 뭐 아예 그건 한 롤씩 사니까 그 광목은 많이 쓰니까 그런 건 한 롤씩 재워놔도 되는데 패턴 원단들은 프린트 원단들은 진짜 반마 사봤자 여러분들 딱 한마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맞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반마씩 사는 게 딱 맞아 떨어지고 반마씩 사면 어때요? 원단 사장님들이 안 좋아하실 거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비싼 원단을 반마씩 사는 거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저렴한 원단을 반마씩 사면은 그 끊어주는 게 일입니다. 그죠? 그 원단 그 말대에다가 말아놓은 거 펼치고 자르고 또 그 치수 재고 자르고 얼마나 일입니까? 그 다시 또 다 개어가지고 이제 정리 다 해야 되고 차라리 비싼 고급 원단을 사면 그러니까 뭐 틸다, 리버티 이런 걸 샀었으면 좀 뭡니까 그 원당 사장님도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주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팔아보니까 고급 원단 잘 나갑니다. 근데 고급 원단도 깎습니다. 그러면 비싸게는 또 못 받겠죠. 근데 또 희한하게 어쩌다가 한 번씩 막 몇 마씩 사도 원단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진짜 안 사고는 모르죠. 사봐야 합니다. 그 동네에 맞는 거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그래갖고 차라리 주식이었으면은 이게 요즘 제가 주식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이거는 우상향을 계속했네. 인기가 많구나. 거래량 같은 거 1위에서 100위까지 바로 볼 수가 있죠, 저희가. 그러면은 그 거래량을 보고 요즘은 로봇이 인기가 많네. 요즘은 반도체가 인기 많네. 그러면서 딱 빼가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온라인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그 판매 순위랑은 또 틀리겠죠. 저희 동네 상권이 또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원단을 계속 구입을 하면서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주관이 당연히 없겠죠. 남자하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좀 연령대 다양하게 장사를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누구는 무지가 뭐 이쁘다, 무지는 없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들고 다니면 무지 가방만 여태껏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겠네. 그래서 이제 무지를 사왔더만 안 sab니다. 진짜 안 삽니다. 꽃 쫙 이래 그려져 있고 완전 탕탕탕 막 이런 게 박혀 있고 막 휘황찬란하고 튀고 그거만 나갑니다. 이제 팔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식견을 가지려면 많이 사봐야겠죠. 그렇죠? 촌빨 날리는 디자인. 전혀 그분들한테는 촌빨이 아니고 고급 디자인입니다.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랑 그래도 입맛이 맞진 않겠죠. 물론 저도 좀 초딩 입맛이긴 하지만 초딩이 그래도 막 땡초 좋아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깻잎 좋아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드물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예, 그걸 공부를 그나마 근데 공부는 이제 공부인데 그나마 저는 어린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조금 공감이 되는데 아예 이제 60, 70년대 취향은 그것도 이제 어르신들마다 또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랬다고 해서 이 할머니는 그럴 것이다. 예. 그게 통용되지 않는 분야가 패션이라는 거를 여전히 이제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패션 종사하던 사람도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돈으로 치환될 때까지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졌다.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재고 쓸 수 있다 이러면서 조금 계속 구입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냥 뭐 안 해도 뭐 그냥 모양 이쁘고 가방 이래도 뭐 아무튼 원단이 오래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재주인이 나타나면은 항상 나갔거든요. 그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원단 계획은 말씀드려봤고 제주도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어제 다녀왔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시간 제약 없이 탁탁 갔다 오는 게 사실 제 꿈이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찐 부자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여행 그냥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제가 의견을 꺼내봤어요. 제주도 한번 가자 이래갖고 4명간 한 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원래 서울 가려고 했는데 서울은 한 6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더 싼데 가자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가고 근데 교통비가 들겠죠. 그렇죠. 서울 가면은 지하철 타야 되고 제주도 가면 렌트를 해야겠죠. 렌트카 비용이 그게 카모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삼성카드 제휴로 들어가니까 뭐 할인도 해주고 첫 렌트를 하는데 무슨 90% 할인 그래가지고 K8을 탔는데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탔거든요. 원래는 그랜저를 타기로 했는데 하이브리드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타는 날이 사고가 나가지고 K8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탔는데 깡통 모델인데 깡통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대형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태어나서. 워낙 어릴 때 못 살아 놓으니까 이제 저는 고급차를 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타보니까 솔직히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타보니까 그냥 그렇네. 근데 이게 얼마지? 안 비싸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러고 있다가 그럼 소나타나 K5는 얼마나 이거보다 안 좋다는 소리지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반떼는 타고 제가 감동을 먹었다고 했는데 일단 뭐 K8에 그냥 뭐 통풍 한 개만 더 넣어갖고 그냥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 없겠다. 나는 이제 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연비 운전을 하니까 연비가 무슨 30km까지는 아니더라도 29, 28은 계속 뽑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형차는 만약 사면 1.6을 사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막 들면서 뭐 즐겁게 다녔습니다. 스피커도 물론 좋았고요. 물론 그래도 제가 들고 다니는 그 뱅앤올루슨 A1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었는데 고음으로 가니까 조금 깨지더라고요. 근데도 깡통 스피커잖아요. 그냥 사운드 옵션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자, 그래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서라운드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요? 그래갖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운전도 너무 편하고요. 얼마 전에 액티언 이런 큰 차를 한번 또 타보니까 K8이 작은 차죠. 그러니까 운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 느꼈고 해장국집을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공항 근처에는 있는데 이게 조금 벗어나온 순간 한 20분 정도 식당이 아무 데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답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주도도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도로로 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공단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냥 공기 좋은 자연 경관 좋은 그런 그 도시인데 이제 좀 인프라 몰려 있는 곳인 제주 그 도시에는 조금 다 몰려 있고 군데군데에는 좀 큰 관광지 같은 게 한 개씩 있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딱 그런 느낌. 그래갖고 차가 있으면 정말로 재미있게 그렇게 어트랙션들을 즐기면서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밌었고요. 그냥 운전도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 꽉꽉 막힌 그런 시내 주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뻥 뚫린 국도를 이렇게 쫙 보통은 이제 다니고 시내에서 놀 거면 그렇게 노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물가가 안 싸구나. 예,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위주 장사기도 하고 렌트카를 반납할 때 이게 주유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데였거든요. 현대 렌트카.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1,750원, 60원 정도로 저희 동네 근처는 충전이 가능한데 거기는 무슨 1,800원이 기본이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현대오일뱅크 1,780원짜리 찾아서 거기서 주유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당일치기라서 뭐 그래 볼 거 있냐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이렇게 부산에서 밥 먹고 그냥 뭐 커피 먹고 집에 돌아오고 그게 주말 일상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그래갖고 오설록을 처음에 가자 했습니다. 저희 가족 3명 다 아버지만 땅 사주고 저희 3명은 나무 사줍니다. 그래갖고 그냥 제 우스개로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다 나무 사주라 가지고 이니스프리 뭐 오설록 이런 데 가는데 다들 그냥 좋아하는갑다. 녹차라떼 말차라떼 다 좋아하고 이제 그 말을 우스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제 저희가 해장국집을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근처에서 먹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당일치기니까 좀 시간이 빠듯하죠. 비행기도 20분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정비한다고 저희 비행기만 20분 늦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오설록에서 말차국수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딱 싫어하실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먹고 리뷰 쓰고 무슨 아몬드 볼 받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먹고 두 번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경험. 말차로 만든 국수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갖고 되게 SNS 작업하기 좋게 그렇게 시설 다 해놓고 저희 집 같은 낮은 천장도 보니까 이게 나무 같은 거를 한 개씩 덧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등을 매립을 하니까 간접등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장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잘 봤다. 그러니까 돈 60에 좀 밥값 좀 내고 그런 거 좀 배우러 간 거거든요. 이게 완전 그런 거 보안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암 같은 거 이제 깔아놓은 거 보니까 조경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그 녹차밭 보통 보면 조경 같은 거 진짜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어머니는 지나가면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계속 혼자 분석을 하면서 막 이거는 이래야 하는 관심사가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 틀리죠. 저는 오면 이제 이거는 천장에 신공 이렇게 했네. 조명 이거 썼네. 이거는 리뷰 이벤트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엄마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보고 뭐 누나는 아빠는 모르겠습니다. 별 말을 안 해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게 포크 80이라는 뭐 카멜리아 힐 갔어요. 거기 가서 그냥 동백 사진 찍고 뭐 그러고 놀고 나오고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료도 10,000원 정도 줬고요. 그건 모바일로 해가지고 근데 그냥 진짜 포토 스팟 존이었으면 포토 스팟이 뭐 10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 다 포토 존입니다. 어딜 가나 다 커플들이나 외국인들이 진짜 사진 찍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가족도 많고요. 온실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 한잔 먹었고 뭐 그랬어요. 그러고 저희는 이제 흑돼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이게 사람들한테 파는 그런 주민들 전용 그런 고깃집이 있죠. 주민들이 가는 고깃집. 그런데 일부러 찾았습니다. 포크 80이라는 곳이었고 이게 아무튼 400g인가 600g인가 해갖고 60,000원 모르겠다. 아무튼 금액은 제일 비쌌는데 근데 맛은 제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념도 먹어보고 그냥 일반 갈비살도 먹어봤거든요. 백돼지랑 흑돼지가 무조건 맛있고 육즙이 틀립니다. 씹히는 것도 틀려요. 탱탱하고요. 부여에서 먹었던 돼지고기는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구이를 먹는데도 그냥 뭐라 합니까 수육백반 같은 부드러운 고기를 먹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정말 그냥 맛있고 그냥 식감이랑 그런 게 그냥 육즙이 대단한 그런 고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멸조림이었나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뚝배기 요래주대요. 그걸 이제 찍어 먹는 건데 그게 정말 제 입에 맞았고요. 그게 맵싹한 그런 멸치 뭐 조림 양념장 같은 거더라고요. 멸치 맛은 안 나고요. 멸치는 그냥 이제
MSG 같은 느낌이겠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좋았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옆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옆에 돈키호테의 무슨 그러면 소품샵 플러스 잡화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주머니 한 명이 하시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소상공인이었거든요. 제 말이 주목하십시오. 소상공인. 그래갖고 혼자 장사하시고 애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애기가 이제 가게 카운터에 이제 이불 펴고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도 혼자 자영업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이 개인이 이렇게나 좀 재고를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넓은 평수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금액이 안 비싸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카멜리아 힐에서 똑같은 과자를 15,000원에 파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1+1으로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랬거든요, 가게가. 그래갖고 이거 그냥 기념품 살 거면 여기서 다 사면 되겠네 이러면서, 제가 참고로 공항 가니까 20,000원이었습니다. 공항 가니까 20,000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죠. 이것도 역시나 이제 직거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 그냥 진짜 한 1-2,000원 마진 보고 그냥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보면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나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큰 매장인데 가게를 혼자 운영을 하시는데 각도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도 금액이 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만지면 계속 이렇게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보시고. 근데 조금 이제 얼굴에서 좀 미소라든지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장사가 좀 잘 되면 좀 제 생각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운터에 가서 이거 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주세요 이러니까 다 한다 해봤자 한 6만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양말이랑 손수건 한 개 사주고 나머지 다 과자 샀거든요. 과자 사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런 데 쓰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돈을 좀 가치 있게 쓰는 거 좋아합니다. 바가지 쓰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냥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똑같고요. 근데 뭐 10,000원 살 거 2-3만 원 더 사가지고 어차피 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튼 면세점은 돌아다녔지만 다 비쌌고 누나가 선물 사줬을 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거를 사줬습니다. 인형 자체는 엄마가 골라줬고요. 이 자리에 원래 크리스마스 인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춘식이 감귤 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귀엽죠? 그래갖고 이 가게는 저 혼자만의 가게가 아니고 가족들이 같이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큰 일이 있으면은 그냥 돈 집행될 일 있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책임으로 나서고 이제 보통 그러죠. 세부적으로는 뭐 지침 같은 거는 뭐 어른 말은 전 잘 듣습니다. 저런 거 인테리어 진호나 저런 거 한 개 놓으면 어떻니? 예, 놓으십시오. 뭐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재밌죠. 그래갖고 되게 재밌었고 일찍 왔어요. 6시에 저희는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8시 비행기 타고 6시 비행기 타고 8시, 6시. 그래갖고 돌아와갖고는 햄버거 무조건 먹고 싶다. 저 참고로 이날 그냥 그 키토 식당 안 했거든요. 그냥 일반 식당 다 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단식 중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안 먹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일 자고 나면 한 40시간 정도 단식 되겠죠. 어제 밤에는 그래서 햄버거도 먹는데 한우 불고기 버거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의 햄버거도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그 식품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타협해갖고 싼 거 먹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사정이 나아지시면 식단부터 싹 다 바꾸는 거 추천합니다. 진짜 제주도에서도 일부러 저희는 싼 거는 안 먹었어요. 몸 생각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래갖고 10,000원짜리 햄버거랑 3,000원짜리 햄버거 뭐 크기는 비슷해도 틀리겠죠. 뭔가 고기 같은 게 진짜 먹을 때마다 느끼고요. 그러니까 뭐 소화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 한우 불고기를 먹었고 아버지는 원래 맨날 불고기 버거만 드셨는데 그래도 그거 아니다. 이제 한우 드십시오. 이래갖고 한우를 같이 샀습니다. 계산 제가 다 했고요.
아버지께서 햄버거를 안 남기고 드실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조금 뭡니까, 항상 가족들을 위해 조금 참아줬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거죠. 그냥 난 괜찮다 이러면서 맨날 그냥 산 거 드셨지만 사실 이게 다 주식의 힘입니다. 주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제 버는 거를 보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신 거죠. 갖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주식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해서 1%만 벌 수 있으면 우리 한 달에 보통 12번 정도 장을 거래할 수 있죠. 이틀 뒤에 입금이 되니까. 그러면 12%입니다, 여러분들. 복리로 하면은 보통 한 14% 정도 됩니까? 13%? 그러면 1년이면은 수익금이 10배입니다, 10배. 그쵸? 10배 넘게 불어납니다. 그러면 돈이,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1억입니다, 여러분들. 1억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냥 물론 1년 동안 이거를 한 번도 안 날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이게 슈팅이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 이익 보고 팔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8%, 10%, 20% 올라갑니다. 그게 슈팅이라 합니다. 그래갖고 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 생각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갖다 버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돈이 없다는 결핍의 신호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부자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1% 딱 먹는 거는 종목만 잘 고르면 괜찮습니다. 그게 안 망할 주식만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이 말 듣고 좀 솔깃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1%로 수익을 계속 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막 괜히 5%까지 가다가 갑자기 탁 내려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잃어야 되잖아요. 근데 1% 하면은 우리가 한 1.5% 정도 잡으면 됩니다. 세금이 좀 나가거든요. 세금이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0% 정도요. 그래가지고 10%보다 더 될 것 같아요. 한 15%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25만 원 수익을 냈는데 그게 한 1.6%, 7% 정도 내고 그냥 바로 판 거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샀고,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 낮은 구간인지 적은 구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뭐 추측은 됩니다.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그래갖고 어쩌다가 10%, 20% 확률로 그게 틀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 작게 잡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도 한 달 넘게 지금 해봤지만 마이너스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난다 쳐도 우상향 계속하는 삼성 같은 종목은 내려갔다가 다시 보통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사 좋은 게 뭐 뜰 확률도 있고 특히 뭐 좀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나마 안전. 예,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나마 안전. 그래갖고 S&P 500은 1년에 8%라서 사실은 뭐 예금보다 좀 나은 수준이지 별로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갖고 별로고, 저도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갑자기 너무 금액적으로 여유로워지니까 갑자기 이제 또 세상을 보는 시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돈에는 진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종잣돈은 계속 모을 겁니다. 그래갖고 할부가 나쁜 게 아니구나. 이게 목돈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할부로 웬만하면 사야겠다 생각도 들고, 이게 보증금 3천 주고 원래 이 편한 세상 18평짜리 원래 거기 가려고 했죠. 근데 이게 3천이 묶여버리잖아요. 제가 아직 시드가 1억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크죠. 그러니까 한 적어도 1억 5천, 2억 정도는 번 상황에서 거기 들어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주차장이 있는 오피스텔 같은 데 있죠. 그냥 적당히 괜찮은데. 그냥 그런 데 일단 당분간은 찾아서, 그러니까 뭐 500에 50을 준다든지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산동 근처로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산동도 괜찮고, 아니면
사직동도 괜찮고요. 온천천도 괜찮고, 뭐 동래도 좋고요. 명륜동도 좋고. 일단은 그러면 좀 쉬는 날에 저 맘대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자취방 새로 좀 알아보고, 그래갖고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모아서 18평이 아니라 33평으로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돈을 모아가지고 거진 좀 신축 느낌 나는 아파트에. 그래갖고 아무튼 전세로 가면은 보증금이 완전 막 4억씩 묶여버리기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4억씩 묶여버려서 그거는 뭐 애초에 아닌 것 같고요. 4억에서 우리가 1%만 벌어도 4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뭐 좋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주식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근데 저는 진짜 저한테 맞거든요. 제가 수익 난 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줘도 엄마는 그래도 이제 나는 못 하겠다 하시거든요. 도박 같아서 못 하겠다 하시고, 아버지도 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냥 요즘은 좀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걱정 안 하시죠. 초창기에는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도박 아니냐 하면서. 누나는 원래부터 주식을 좋게 안 봤습니다. 좀 근데 몰라요. 지금은 이야기를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친구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고,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가족들한테는 그냥 이야기를 했고, 유튜브랑 그냥 인스타에 기록용으로만 조금 해놨지, 수익은 인증은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 하면은 하루 10만 원이죠. 그렇죠? 그냥 그 정도만 계속 벌어도 여러분들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근데 한 달에 12번 정도밖에 못 하지만 평균적으로 12번요. 그러니까 공휴일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12번이라 잡았습니다. 그러면 120입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2,000이면은 뭐 200만 원, 3,000이면은 300만 원. 300이 아니고 맞나 30만 원.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3,000 벌었는데 갑자기 그 월세 자금으로 보증금 3,000 딱 써버리면은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가 없으니까 돈 더 벌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 번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최소 한 30번 정도, 그러니까 두 달은 더 돈을 더 숙성을 시켜가지고 뭐 1억 3천, 4천까지 모은 다음에 최소 이제 그 18평짜리 들어가든지 이제 그런 식의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고, 사실 거기 들어간 것보다 그쯤 되면 그냥 헬스장을 끊어버리는 게 싸거든요. 맞죠? 헬스장을 그냥 매달 돈 주고 그냥 짤짤이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한 달 이용권이 20만 원짜리.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뭐 10달짜리 끊어갖고 동백전 같은 걸 끊어서 다니는 게 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을 그냥 오늘 드려봤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할거예요. 주식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 시청자분들 별로 안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저는 보통 여성분들이고 이러시니까 안 좋아하실 확률도 높잖아요. 근데 그냥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야기만 하는데 38분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촬영은 종료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옷은 그냥 요거는 이 고모가 작업복으로 입으라고 갖다 준 옷이거든요. 그거랑 이건 어머니 앞치마 오늘 제가 몰래 입었습니다. 당당하게, 몰래가 아니고 당당하게 입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입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